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신당 창당 등을 통해서 선거에 직접 개입하느냐 그거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발표 4시간 만에 돌연 또 이를 보류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만류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해프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움직임은 이 기자들에게도 상당히 갑작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쯤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유철 변호사가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500명이 넘는 기자들을 한꺼번에 초대를 해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사 5명이 내일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 단체 대화방의 제목은요, 당초 윤석열 신당 내외신 기자단이었지만 이후 윤 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 이렇게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단체 대화방의 참여 코드, 그러니까 비번이 1203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도 일치합니다. 현재 이 단체 대화방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움직임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히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반나절도 안 돼서 오늘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해서 이건 또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낳았습니다. 네, 당초 배 변호사는 오늘 오후 1시에 서울 여의도에서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윤계에서조차 신당 창당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고요. 이 배 변호사는 결국 기자회견을 예고한 지 4시간 만에 신당 제안 회견을 유보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배 변호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창당을 만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만류를 했다, 지금 이겁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사전에는 이런 움직임을 몰랐던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 어제 배 변호사 입장문을 보면요, 모르진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배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3번 뵙고 말씀을 나눴다면서 대통령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었다고 했고요. 관련해 채널A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년 지지자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데 굳이 말리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사저 복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지합니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이런 창당 움직임에 직접 참여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배유철 변호사의 전언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진영 안에서도 이 신당 창당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뭔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윤갑금 전 고검장과 이 석동현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윤 전 고검장은요, 이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은요,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몸짓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신당을 창당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 등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배 변호사는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권 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그 단체에 앞서 가입 인원이 한 19만여 명 정도로 그렇게 알려졌죠. 규모가 결코 적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힘을 합쳐서 신당 창당을 현실화할 경우에 이번 대선 전국, 특히 국민의힘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당을 망치려는 거냐, 이 정도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배신자 아니냐,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저희 TV조선과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선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제 해프닝으로 그쳤고, 그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양한 공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지기보다는 계속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공격적인 기조, 이것에 비춰본다면 민주당 어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크게 공격을 하고 나설 그런 거리로 보이는데, 의외로 민주당은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뭔가 지켜보는 관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이 만약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분열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이 민주당에게는 손해는 아니다라는 그런 계산에서일 텐데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이 창당 작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면 진짜 후한무치한 짓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 현재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진짜 막대하게 훼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게인하겠다. 그걸 다시 어게인하겠다는 거예요? 불복의 의미까지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 일부, 정확히는 4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4명이 주도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어제 오후에 밝혔었는데 4시간 만에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류해서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단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그런 눈치입니다. 또 민주당은 가타부타 뭐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내지는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것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대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평해 주시죠. 일단은 그 현재 탄핵 인용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선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 지지세를 타려는 세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조진을 했다가 유보를 했지만 다른 세력이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느냐 문제죠. 만약에 힘을 실어주면 파괴력이 생기지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큰 파급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됐을 때 그때 당명이 새누리당이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출마를 하고 그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그때 박사모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새누리당을 새로 창당을 해서 그때 조원진 의원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후보로 나와서 탄핵의 부당함을 가지고 후보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0.13%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의 그런 그 여론의 반응을 받았고, 그때도 조원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 교감을 했다고 해서 나왔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에 어떤 메시지도 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새로운 당을 만들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으면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반발로 보류가 된 것이지 백지화가 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수면 밑에서 잠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 영향은 틀림없이 국민의힘에는 좋은 영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에 대한 행위 사태들은 좀 지우고 이 대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작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내란의 행위, 그다음에 내란의 사태, 탄핵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된다면
결국에는 작은 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어서 아마 이 신당 창당 부분들이 아직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굉장히 국민의힘에게는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네. 그래 보입니다.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 지금 방금 헌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행위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사태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요. 내란죄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부분을 판단을 해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